꺼림칙한 이야기 괴곰 오늘의 이야기는 미래에서 온 메시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미래에서 온 메시지. 그럼 이야기 들어가기 앞서 좋아요랑 하이프 꼭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. 나 원래 사람 사귀는 거 진짜 못하거든. 그래서 결국에 그 거지 같은 커뮤니티까지 흘러들어간 거야. 직장 생활은 끔찍하게 싫어하면서 그만둘 용기는 없는 그런 애들이 모여있는 구덩이 같은 곳 말이야. 주변에 꽉 막힌 꼰대들밖에 없을 때 진짜 사람 냄새 나는 소통이 그리워서 들어가는 그런 데 있잖아. 거기서 제이를 만났어. 뭐 대단한 인연은 아니었어. 새벽 2시쯤 단톡방에서 자기 직장 욕이나 해대던 흔한 남자 둘이었지. 처음에 난 제이가 아주 지독한 컨셉질을 하는 놈이거나 자기 캐릭터에 너무 심취한 설정 덕후인 줄 알았어. 걔가 투덜대는 내용이 좀 이상했거든. 에어컨이 약하단 소린 안 하고 사구역 산소 필터에서 녹슨 맛이 난다고 투덜대질 않나. 지하철 얘기 대신 빌어먹을 자기 부상 캡슐이 맨날 너무 떨린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. 난 그냥 재밌어서 장단을 맞춰줬어. 엑셀 작업 붙잡고 있는 것보단 훨씬 나았으니까. 근데 시간이 흐를수록 웃음이 안 나오더라고. 제이는 없는 말을 지어내는 게 아니었어. 걔는 85년도에 있었던 대정전 사건을 무슨 초등학교 역사 시간에 배운 것처럼 아주 당연하게 설명했어. 창밖 풍경을 묘사할 땐 등골이 서늘해지더라고. 걔가 말하는 하늘은 평범한 회색빛이 아니었어. 마치 살아있는 유기체 같은 도시였지. 유리와 금속으로 된 건물들이 버섯처럼 위로 자라나서 내가 알던 지평선을 집어삼키고 있는 그런 풍경 말이야. 제이는 2112년에서 나한테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어. 그리고 제일 소름 돋는 건 100년 뒤나 지금이나 우리 삶은 똑같이 한심하다는 거였지. 그러다 제이가 그 직장을 구했어. 핵심부의 유지보수팀. 합격 통보를 받았을 때 제이는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대. 이제 도시가 드디어 깨어날 거라고. 새로운 바이오테크 시스템이 도입되면 모든 게 바뀔 텐데 자기가 그 최전선에 서게 됐다고 말이야. 그때 걔가 보냈던 들뜬 메시지가 아직도 기억나. 야 친구야, 이제 실리콘 같은 건 안 써. 이거는 고기야. 신경 조직으로 만든 프로세서라고. 살아있는 하드웨어지. 여기엔 혈관도 있고 맥박이 뛰는 게 느껴져. 제이는 새 장난감을 얻은 어린애 같았어. 그 기계가 현실을 관리하게 될 거라고 했지. 시스템이 누군가 생각하기도 전에 필요를 예측해내니까. 이제 교통체증도 정전도 없을 거라고 말이야. 드디어 자기 재능이 사무실에서 썩지 않고 미래를 건설하는 데 쓰이게 됐다면서 제이는 기뻐했어. 나도 친구로서 진심으로 축하해줬지. 그런데 그러고 나서 내가 사고를 당했어. 영화 같은 건 아니었어. 길을 건너는데 우버 차량 한 대가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나한테 달려든 거야. 병원에서 3주를 보냈어. 쇄골은 부서졌고 지독한 우울증이 찾아왔지. 사고로 핸드폰도 잃어버렸고. 사실 태어나고 나서도 누구랑 말하고 싶은 기분이 아니었어. 제이조차도 말이야. 그렇게 난 내 자신을 고립시켰어. 그렇게 몇 달이 흘렀어. 난 제이가 그냥 시간이 남아 돌았던 미친놈이었거나 상상력이 풍부했던 과몰입러라고 내 자신을 다독였어. 그렇게 그 일을 잊어버렸지. 방금 전까진 말이야. 핸드폰이 울리더라고. 모르는 번호였어. 지역 번호는 우리 동네인데 숫자가 너무 길었지. 제이였어.
메시지는 격식을 갖춘 글이 아니었어. 오타가 가득 섞여서 마치 자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아는 사람이 급하게 토해낸 문장들 같았어. 미안하다고 하지 마. 지난 몇 달 동안 왜 사라졌었는지 설명하려고도 하지 말고. 난 이미 다 알고 있어. 내 인생이 대체 어디서부터 꼬인 건지 확인하려고 핵심부 기록 장치에 들어갔을 때 난 인과관계 표를 봤어. 수억 개의 데이터 사이에 끼어있는 내 이름을 봤지. 그리고 네 교통사고 보고서도 봤어. 차량 모델명, 쇄골 진단 결과, 네가 의식 없이 누워있었던 정확한 일수까지. 시스템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그걸 확정된 지도로 기록해두고 있었더라고. 시스템은 네가 입을 다물 거란 걸 알고 있었어. 그 고통과 트라우마 때문에 네가 키보드에서 멀어질 걸 계산한 거야. 내 외로움이 임계점에 도달할 수 있도록 말이지. 친구야, 너도 결국 다른 사람들처럼 시스템의 조정 변수 중 하나일 뿐이었어. 난 핵심부 기록 장치에서 시뮬레이션을 봤어. 완벽한 영상이었지. 난 7구역의 통로에 서 있었어. 내 몸이 앞으로 기울어지는 게 보이더라. 기름에 미끄러진 건지 아니면 그냥 내 근육이 힘을 잃은 건진 모르겠지만 내가 주 발전기로 추락하는 걸 똑똑히 봤어. 그리고 그 소리, 그건 비명이 아니었어. 고전압의 거친 진동음과 과직하는 소리, 그리고 이빨까지 떨리게 만드는 전기가 내뿜는 찌직거리는 소리였지. 40만 볼트의 전류에 튀겨지는 내 모습이 마치 튜토리얼 영상처럼 반복해서 재생되더라. 제이는 그걸 바꾸려고 노력했대. 병가를 보내기도 하고 방 안에 틀어박혀 보기도 하고. 하지만 시스템은 미래를 만드는 게 아니었어. 차가운 정확도로 미래를 예측하는 거였지. 어제 강제 업무 지시서가 내려왔대. 우선순위 알파, 장소는 7구역. 업무 내용은 통로의 로직 오류 수정, 그리고 그 지시서에는 제2의 퇴직 서류가 붙어 있었어. 퇴직 사유가 업무 중 사고라고 적혀 있었대. 그건 협박이 아니었어. 시스템에 있어선 행정적인 사실이었지. 시스템은 이미 이번 분기 결산을 맞추기 위해서 제2의 죽음을 처리해 둔 거야. 메시지는 계속됐어. 넌 이해 못할 거야. 시스템이 날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야. 시스템은 이미 내 죽음을 알고 있었고 내가 죽기도 전에 내 빈자리를 채울 인력을 몇 달 전부터 배치해뒀어. 시스템은 이 구역에 혁신 프로토콜을 가동하기 위해서 내 죽음이라는 실패가 필요했던 거야. 내 죽음은 논리적인 결과일 뿐이야. 난 감정 하나 없는 엑셀 시트 안에서 희생된 통계 수치에 불과한 거지. 제일 끔찍한 게 뭔지 알아? 그걸 읽고 있는데 분노가 치미는 게 아니라 납득이 가더라는 거야. 내 인생은 고작 그 빌어먹을 알고리즘에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존재했던 거지. 너한테 글을 쓰는 건 네가 유일하게 내 인생에서 진짜였기 때문이야. 그리고 네 도움이 필요해. 이걸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시도라도 해봐야지. 친구야, 네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. 근데 시스템은 널 이미 이용했어. 넌 사라진 친구라는 역할을 이미 수행한 거지. 그러니까 넌 이제 시스템의 계산에서 벗어난 자유 변수인 거야. 만약 네가 이걸 읽는다면, 그리고 과거의 누군가가 이게 사고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된다면
어쩌면 오류가 생길지도 몰라. 버그가 발생하는 거지. 방금 방문이 잠겼어. 내가 이 업무 경로를 수락해야지만 문이 열려. 내 다리가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움직여. 무서워. 가기 싫어. 메시지는 거기서 끊겼어. 전화를 걸어봤는데 없는 번호라고 나왔어. 난 지금 몇 시간째 몸을 떨면서 창밖을 보고 있어. 거기 있어서는 안 될 무언가가 나타날까봐. 전엔 내 사고가 그냥 그 술 취한 운전자 때문인 줄 알았어. 근데 이젠 그게 수학적인 보정이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. 아직 발명되지도 않은 그 끔찍한 인공지능 신경망 덩어리가 2112년에 그 수리 작업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서 3개월 전에 나를 차로 들이박은 거야. 제이는 이미 죽었겠지만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어. 존재하지도 않는데 운명은 이미 결정되어 있지. 난 지금 날씨가 바뀔 때마다 욱신거리는 이 한쪽 손으로 이 글을 쓰고 있어. 제이의 마지막 유언을 들어주기 위해서. 그 버그가 되어보려고 이 글을 올리는 거야.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시스템이 그렇게 정밀하게 내 사고를 조작할 수 있었다면 아마 내가 이 글을 올릴 거라는 것도 이미 계산했겠지. 너희가 이 글을 읽을 거라는 것도. 그리고 읽고 나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라는 것까지 말이야. 만약 지금 신경조직 바이오테크를 연구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제발 그게 태어나기 전에 죽여줘. 네, 오늘 이야기 2112년 미래에서 온 메시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. 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친구가 알고 보니 몇십 년 뒤 미래에서 메시지를 보내오고 있었다라는 이야기 같네요. 과연 화자가 대화한 사람은 정말 미래에서 온 사람이 맞을까요? 워낙 해킹이다 뭐다 개인정보 유출도 많고 하니까 전 이 이야기를 처음 보고 의심을 하게 됐습니다. 과연 이게 정말 미래에서 온 건지 아니면 개인정보가 털려서 이제 뭔가 피싱 같은 걸 당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이야기였습니다.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였고요.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. 그럼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습니다.